안녕하십니까? 저는 IRP에 대해 설명드릴 AI 아나운서 양인진입니다. 먼저 KB손해보험 퇴직연금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웹세미나를 통하여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인 연금자산 관리를 하실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IRP의 세제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RP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유자금을 납입하여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세액공제용과 55세 이전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퇴직금 수령용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5세 이전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IRP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55세 이후에 퇴직한다면 개인 통장과 IRP 둘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IRP의 세제 혜택은 용도별로 다릅니다. 먼저 세액공제용을 보시면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순 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16.5%이고 5,500만 원 초과는 13.2%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할 때 세금도 중요하겠죠? 해지할 땐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됩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구간에 있는 분들은 세액공제율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 해지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IRP는 연금 수령의 목적이 있는 계좌이므로 연금으로 받을 때 가장 큰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금액의 3.3에서 5.5의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80세 이상이며 월 100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다면 3만 3천 원의 세금을 내고 96만 7천 원을 받게 되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과세를 신고할 땐 연금소득만 따로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만큼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퇴직금 수령용의 세제 혜택을 보시겠습니다. IRP는 과세이연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세금을 뗀 세후 금액을 받게 되지만 IRP로 받게 되면 세금을 떼지 않은 퇴직금의 전액을 IRP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까지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수익이 더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 수령의 목적이 있는 계좌이므로 연금으로 받을 때 가장 큰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을 수령한 연차가 10년까진 30%, 11년차 이상부턴 40%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해지 시엔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한 후 나머지 차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금부턴 IRP 활용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소소한 꿀팁이 숨겨져 있으니 스킵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IRP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엔 웬만해선 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IRP는 과세이연 계좌라고 말씀드렸죠? 퇴직소득세도 과세이연되지만 운용하는 동안 생기는 운용수익에 대하여도 과세이연됩니다. 그러니까 IRP를 운용하는 동안은 과세되지 않고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소득세까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IRP 또한 하나의 계좌보단 여러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연금사의 IRP에 가입하여 분산해 둔다면 목돈이 필요할 때 하나의 IRP만 해지하면 됩니다. 세액공제용 IRP가 있다면 퇴직금은 다른 연금사의 IRP에 가입하시어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용 IRP도 굳이 한 곳에만 넣지 마시고 여러 연금사의 IRP에 분산하여 입금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단기에 많은 금액을 넣고 싶다면 활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IRP의 납입한도 1,800만 원을 꽉 채워서 입금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 등록 또는 과세특례 전환을 하면 됩니다. 과세제외 등록과 과세특례 전환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가입된 ISA가 있다면 ISA 만기 금액을 IRP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만기 금액만큼 IRP 납입 한도도 늘어나므로 1,800만 원 한도를 초과해도 됩니다. ISA 만기 금의 10%는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ISA 만기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제외 등록이나 과세전환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하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면 안 되겠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과세제외로 등록해둔다면 그 금액을 인출할 때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의 과세전환 특례는 과거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올해의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세전환 특례는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IRP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두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놓치는 세제상 혜택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어떻게 다를까요? 연금저축은 큰 흐름으로 볼 때 IRP에서 퇴직금 수령 용도를 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용 IRP와 세제 혜택이 대부분 동일합니다. 다만 디테일하게 다른 점들이 있는데 연금저축은 납입금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RP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0만 원은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포함한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다면 IRP에선 나머지 차액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으로는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연금저축이 없으시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가입한 다음 IRP를 가입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IRP를 여러 개 분산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IRP의 연금 수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개시를 앞두신 분들은 더욱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금 수령용 IRP는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용 IRP는 55세 이상이면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연금 개시할 시점에 가입한 연금사에 방문하시면 아래의 표와 같이 연금 수령 예상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고객님께 맞는 최적의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각 연금사는 매년 고객님의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을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지했을 때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한도 계산식을 볼까요?
분자에는 평가 금액이 오고 분모에는 11- 연금 수령 연차의 금액의 120%를 곱하여 줍니다. 보통의 경우는 연금 수령 연차가 1부터 시작하고 1년, 2년 지날수록 연차도 1년, 2년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연금을 받는 기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년차라면 분모는 10이 되고 평가 금액을 10으로 나눈 금액에 1.1을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되므로 연금을 10년 동안 받아야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 연차가 6년차라면 분모는 5가 되고 평가 금액을 5로 나눈 금액의 1.1을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되므로 연금을 5년 동안 받아야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경우 해당 퇴직금의 DB 또는 DC의 퇴직연금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이라면 6년차부터 시작되니 5년 동안 수령하여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 인출 순서입니다. IRP는 법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인출합니다.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순서로 인출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없다면 제외하고 그 다음 금액이 인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으로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종합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에 1,5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되죠. 이를 대비하여 IRP를 여러 개로 분산해 놓으셨다면 IRP별 개시 시점을 달리하여 조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55세 전후로 IRP를 해지할 계획이라면 1회라도 연금으로 받은 뒤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회라도 받으면 해지하더라도 1년간의 연금 수령 한도까지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만 잘 숙지하시어도 IRP에 대하여 거의 전부를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기존에 가입하신 IRP를 해지한다면 해지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새로운 IRP 가입 시 거절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생활 대비에 도움되었길 바라며 저는 AI 아나운서 양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